암 환자와 주변인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암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환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부담감, 죽음에 대한 공포나 육체, 정신적인 고통을 합쳐도 경제적인 부분, 치료비나 가족의 생계에 대한 부담에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을 경제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제질병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을 받은 모두를 대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지원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인데 정말 훌륭한 국가 지원 제도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암 환자라면 누구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암 외에 중증질환이나 난치질환 환자분들도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암 진료비나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딱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내가 진료받는 병원의 업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여기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산정특례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는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암 환자라면 누구나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시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200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분위는 소득이 가장 적은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87만원입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분들은 10분위에 해당되어 본인 부담 상한액은 780만원입니다. 이건 1년 합산 금액이고요. 아무리 내가 상위 1%고 돈을 많이 번다 이렇다 하더라도 10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이 78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분위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 내 소득에 따라 급여 진료비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단에서 상환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락이 미리 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 파트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암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겠죠.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그러니까 수술 또는 입원 과정을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가 소득 요건이거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추적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등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일 이내에서 3천만원까지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주소지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문의는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암 치료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는 건강상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고 저소득층인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인 분들이 세 가지 사유를 충족하면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역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치료비 등 의료 서비스와 약값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르는 제도이고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암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지원 기준,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서 필요한 수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생계의료 교육급여는 129번으로 하시면 되고 주거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암 치료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혹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암 환자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그 대상이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등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나 간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받고요.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본인 부담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복지상담센터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방문 건강관리 전문 인력이 내 집으로 방문하여서 지금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 혹은 행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관리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혹은 그 가족이나 친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책과 서비스 4가지만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 첫 번째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 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암 환자가 치료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도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의사가 봤을 때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독한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 혹은 그 환자의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증상 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인데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반대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분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14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복지 혜택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 솔직히 부담될 때도 있지만 이런 여러가지 혜택을 생각해보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나 암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